이번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미집행, 시행 절차 두 번째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을 했을 때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테마는 내용이 많아서 앞에 걸 먼저 좀 사업의 집행 절차를 먼저 보시고 미집행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를 두 번째 파트로 뺍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하늘색 부분들은 우리 앞에 강의에서 본 겁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때. 근데 문제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는 이런 식의 분홍색 절차에 따라서 관련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계획서를, 우리가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서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설 결정고시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공작물은 허가 금지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허가가.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받은 상태가 오랫동안 방치되면 안 되고 빨리 이게 단결 집행 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로 넣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 수용 절차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기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실시 계획 인가 같은 거 안 하고 공사 착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2년 내 사업이 미시행되거나 10년 내 미시행, 20년 내 미시행이라는 절차가 이렇게 많이 실무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2000년 되기 전에는 이런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매수 청구라든가 실효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청이 도시계획설로 결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이 방치되더라도 별도의 어떤 조치가 없었는데 2000년 이후에 이런 조항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또 시행자까지 나왔는데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고 공사 착수 안 하는 기간이 2년 내 이렇게 2년 지날 때까지 미시행, 2년 내 사업을 안 하면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할 수 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설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설 이외의 건축물은 금지지만 2년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같은 거 신청 안 하고 공사 착수 안 해서 방치가 되면 2년 지나고 나서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인 사람만 10년 내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10년 내 실시계획 같은 거 인가 신청 안 하고 공사 착수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그러면 매수 청구라는 걸 행사해서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년까지 사업이 없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방의회 보고 의무도 있고 또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해당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해달라고 이반 같은 것들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이반 결정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또 뒤에 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이반 같은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보겠습니다. 10년짜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미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안에서는 아까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안에서 개발 행위 제한.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지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원칙. 자, 도시계획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지하 등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그 결정고시가 된 부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거나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조만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수용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이나 도시계획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공작물의 설치 허가는 금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안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또는 단결 집행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돼 있을 때, 자, 이게 조만간에 사업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실시계획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공사 착수 안 들어간 상태가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단결 집행계획상 1단계가 아닌 2단계 쪽이면 3년 안에 사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음에 개발행위는 허가할 수 있다.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단결 집행계획상 1단계가 아닌 2단계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단계 쪽에서는 다음에 개발행위가 가설 건물의 건축과 그에 필요한 형질 변경.
자,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라든가 형질 변경,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같이 고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년 지날 때까지 2년 내에 시설 사업이 없고 추가 조건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가 아니면 2단계 쪽이라면 가설 건물의 건축이거나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은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안 되지만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설 건축물, 공작물, 기존 건물의 개축이나 재축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은 아까랑 비슷하게 특광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가설 건물을 허가한 토지에서 만약에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면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의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되고, 원상회복 안 하면 이렇게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대집행법에 따라서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계획 시설부 제한에서 매수 청구인데, 자, 요거 우리 10년짜리죠. 도시계획 시설부 제한에서 매수 청구는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줍니다. 지목이 되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아까 2년짜리 사업이 없을 때는 2년 지나고 나서 가설 건축물 등의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지금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 내 땅을 빨리 사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사유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시설 사업이 없을 때, 자,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포함해서 같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내 사업이 없더라도 실시계획에 인가 절차가 나와 있을 때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절차로 다시 가셔가지고, 자, 시행자가 10년 내에 공사 착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안 하고 공사 착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버리면 10년 되는 다음 날에 매수 청구를 하는 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공사 착수를 10년 동안 안 하고 있었지만 직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을 때는 조만간에 공사 들어갈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공사 착수, 자, 이렇게 10년 내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매수 청구가 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10년 직전에 여기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을 때는 10년 내 공사 안 하고 있더라도 직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을 때는 이제 공사 계획이 잡혔다, 조만간에 보상하겠다는 그 표시가 나왔으니까 매수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 최근에 이제 28, 35회 때 두 번 나왔습니다. 35회 때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10년 내 사업이 미집행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정착물 포함해서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10년 내 사업이 없더라도 그 직전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 같은 게 나와 있을 때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수용 보상 절차로 들어가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청구 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10년 내 시설 사업을 미집행하면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려고 했는데 10년 안쪽에 직전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 같은 게 나와 있을 때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할까요? 내 땅을 사가라고 청구하는 것은 아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광시 군수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거나 설치 관리 의무자가 주로 이제 공기업인데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때는 원칙한테 안 하고 예외적으로 여기 시행자나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광시 군수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설 사업 시행자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설치 관리 의무자 같은 공기업 같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가서 청구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자, 매수 절차. 자, 매수 청구하고 나서 10년 지난 다음에 매수 청구를 했어요. 바로. 그럼 6개월 안에 매수해준다, 안 해준다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6개월째 되는 날 매수해준다고 통지하면 다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건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여부를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야 된다. 6개월 2년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어가지고 10년 지난 다음에 매수 청구를 바로 한 겁니다. 10년 지나고 나서 바로 하면, 자, 매수 여부에 대한 통지가 최대 6개월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최대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통지한다. 그럼 기간을 꽉 채워서
10년 지나고 매수 청구한 다음에 6개월째 되는 날에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온 겁니다. 돈 준다고. 매수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매수 여부 통지니까. 자, 매수를 만약에 해준다고 통지가 오면 여기서 다시 6개월 안에, 그러니까 6개월 딱 지나는 요 6개월 최대 기간으로 잡아서 6개월째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오면 다시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2년입니다. 보시면 대금을 현금이나 도시계획 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통지니까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기간을 꽉 채워서 6개월째 되는 날에도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꽉 채워서. 그 매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다시 2년 안에 매수해주는 거니까 최대 기간을 또 꽉 채워서 2년 안에 매수 현금이거나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6개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 여부 통지니까 요 6개월짜리를 매수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수 여부 통지가 6개월이 있고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됐으면 실제 돈을 지급하는 건 또 2년을 걸리는 겁니다. 매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건축물이고 2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실효하는 건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매수 대금인데 여기 5번째 보시면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자,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위법 규정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범주를 준용합니다. 이게 매수해주는 것도 토지 수용 절차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을 이제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이 들어가서 뭐 평균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매수 가격을 얼마로 해줄 건지에 대해서 정하고 매수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위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주는 사람이고,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여기 1번이나 2번 중에 해당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이란 채권 형태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여기 그 매수해주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먼저 붙이고, 지방자치단체가 1번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채권 지급할 수도 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 의무자인데, 자, 이 매수 청구 대상이 부대부동산 비업무용 토지가 우리 공부에서는 투기 성격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부대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같이 투기 성격의 부동산이 매수 청구 들어오고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대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3천만 원까지 현금 지급하고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대부동산 비업무용 토지가 매수 청구 들어오고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 줄 때 이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설채권을 지급받으면 현금 지급받는 거랑 다르죠. 채권은 또 이게 나중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채권의 상환기간이 또 10년이기 때문에 최대 10년 이후에 또 돈을 받는 거고 중간에 돈을 받으려면 이 채권을 또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채권을 받는 거는 토지 소유자한테 안 좋은 거죠. 매수 청구한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가 1번 사유나 2번 사유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따로 이게 지문을 좀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하고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상환기간을 10년 정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최대 10년짜리 이자율도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해서 이자율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채권의 발행 절차는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가 됐을 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채권의 발행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절차는 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행 절차를 지켜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규제 완화는 매수를 거절했을 때의 조치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는 안 나왔지만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6개월째 되는 여기에 매수를 해준다고 통지할 수 있지만 매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매수를 거절당한 토지 소유자 지목이 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10년 동안 사업이 없고 건물을 못 줘서 매수 청구를 넣었더니 6개월째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 자, 이러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줍니다. 자, 규제 완화라고 그래서 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0년 6개월째 될 때 매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준다고 통지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재산권 침해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다음의 건축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설. 자, 아까 좀 전에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토지에서는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0년 6개월째 매수를 거절당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 근린생활설 상가 서비스 업종들, 3층 이하로 2종 근린생활설이 가능하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3층 이하로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일반 상업용 건물, 우리가 서비스 업종인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여기도 다중이나 다가구 같은 원룸주택도 안 되고 순수하게 개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 한 세대가 거주하는 거. 3층 이하로 1종 근린생활설. 자, 우리 1종 근린생활설은 세탁소, 미장원, 편의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2종 근린생활설은 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 이런 것들은 빼는데 빼는 거 뺄 거 빼고 무슨 건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단란주점, 술집 같은 거, 노래연습장, 안마실소, 다중생활설, 고시원은 2종 근생이지만 좀 안 좋은 거로 보고 뺍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기서 3층 이하로 1종, 2종 근린 단독주택, 그 다음에 층제한 없이 공작물은 가능하다. 허가받아서 어떤 경우에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10년 지나고 나서 매수 청구를 했는데 6개월째 되는 그 기간 안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나서 2년 안에 매수,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예외적으로 허가합니다. 아까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가설 건축물인데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서 매수 청구하고 매수를 이렇게 거절당하면 이런 건물들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허가받아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실효는 뭔가요? 간단한 거죠. 2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 따지지 말고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자동 실효가 되고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관보 공부라는 신문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의무적으로 실효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첫 문제 뭐냐면 포인트는 다음 날이 포인트입니다. 20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보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됐다. 이렇게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우리 행정청이 이렇게 20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가 20년이 되는 날 직전에 실시계획에 인가가 뜨면 이게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이 된 거니까 실효가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20년이 되기 직전 날에 실시계획에 인가가 뜨면 사업을 한다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집행되는 거로 보시고 실효가 안 되고 20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같은 것도 인가 안 나오고 계속 방치가 되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가 되고 또 다음 날에 실효 사실을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추가로 지방위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위의 보고도 한 파트로 좀 뺍니다. 자, 지방위의 보고도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방위의 보고를 해야 된다. 누가? 특별광역자치시자치도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여기도 중요하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일단 지목대라는 거 따지지 마시고 특광시군수가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으면 지방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고를 받은 지방위에는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지방위회가 보고를 받아서 지방위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위회는 보고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이제 특광시군수가 이제 해제 작업이 들어갈 때 이제 해제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절차로 들어가고 시장군수가 해제 권고를 받았을 때도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데 해제하는 과정이 좀 틀립니다. 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가 보고하고 해제 권고를 받으면 직접 해제 결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제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절차,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걸 해서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직접 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때 1년 안에.
시장 문수는 직접 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제 권고를 받으면 도지사에게 자기 상급자인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하고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해요. 요 위에는 1년이란 말이 없네요. 시장 문수가 해제 공고를 받으면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도시관리계의 결정을 도지사가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아까 특광시군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고 지방의회가 보고가 딱 되면 보고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제 권고하고 해제 권고를 받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1년 안에 직접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문수가 만약에 해제 권고를 받아서 해제할 때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먼저 넣고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해서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특광자치시와 자치도가 해제 권고를 받으면 1년 안에 직접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문수가 해제 권고를 받으면 그러면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넣고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까 특광시군수입니다.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또 해제 안 하고 또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재보고를 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조항을 따고 와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이 있을 때는 최초로 지방에 보고하고 나서 해제 공고가 내려왔는데 해제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최초 보고하고 나서 2년 주기가 되면 2년 안에 지방에다가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다고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재보고가 올라오면 해제 공고했는데 왜 해제가 안 됐는지를 또 특별한 사유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보고, 자, 최초로 보고한 때부터 2년 안에 다시 한번 사업 해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때는 재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다가. 자, 그 다음 우리가 10년짜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10년짜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안에 사업이 미시행되면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고 또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6명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그 보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해제 권고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이 조항은 뭐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미집행이죠. 이때 이제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지만 또 별도로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그러면 10년 동안 건물의 건축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라는 게 있는데 이 실효 시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일정한 실효 시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이 토지 소유자가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거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보니까 일정한 실효 시기까지 단결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 같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결 집행계획이 아예 안 나와 있는 상태라면 이 토지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한테 가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이걸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지 않을 거면 해제에 관해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해달라고 이반 신청을 하면 이 이반권자가 답변을 줘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이 이반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3개월 안에 알려야 됩니다. 해제 이반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걸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반권자가 해제에 대한 이반 여부를 알려주고 나서 3개월 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10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제를 위한 이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하면 해제 이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반권자가 3개월 안에 해제 이반 여부를 알려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이반을 해줘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를 또 주장하면서 해제 이반을 안 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이반권자를 찾아가서 해제 이반을 신청했는데 해제 이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해제 이반이 안 된다고 통지가 오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화가 나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찾아가지고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해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해제 위반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해제에 관한 위반이 안 되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권자한테 가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권자한테 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체를 아예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또 답변을 줘야 되죠. 이 노란색의 결정권자가 다시 또 2개월 안에 해제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여부를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정권자도 위반권자랑 이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해제 결정을 안 해주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이러다가 막 우리가 시간 막 끌고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해제가 안 되면 해제 결정이 안 되면 아까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도 안 해주고 결정권자가 해제 결정도 안 해주면 아예 그냥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결정권자한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 또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이 여기 토지 소유자한테 해제 심사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도시계획설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고 해제 위반도 안 해주고 해제 결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나서 여기 미집행에 대해서 2년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축물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라는 걸 해주고 이 매수대금은 현금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일정한 조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죠. 20년까지 미시행하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방의회 보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래서 해제, 위반 신청, 해제 결정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쭉 보시고 자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실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 하시고 한 3개 정도 남았네요. 국토계획법이. 내용이 많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